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이 지역을 항해하는 걸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19세기 중반 이후 배 50척과 20대 넘는 비행기가 이곳에서 사라졌기 때문이죠. 이곳은 대서양의 공식적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종이 지도에선 찾아볼 수 없어요. 미국 남동부 해안 근처의 삼각형 모양의 상상 속의 물의 영역이에요. 이제 우린 그곳에 대한 모든 썰과 근거 없는 이야기를 밝히기 위해 그곳으로 가고 있어요. 가장 인기 있는 이론은 한때 아틀란티스라는 고대 도시가 지금의 버뮤다 삼각지가 있던 곳에 있었단 거예요. 그곳엔 지구상의 어느 누구보다 더 진보된 문명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이 지역엔 무한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도시 전체에 동력을 공급하는 신비로운 크리스탈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도시가 침수되었고 그 폐허는 여전히 대서양 바닥에 가라앉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폐허 중에는 아직도 크리스탈이 작동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해요. 이것이 대부분의 실종의 원인이라는 거죠. 크리스탈이 표면으로 무작위로 에너지 빔을 방출하여 비행기와 배의 전자장치를 비활성화시켰다는 거죠. 이 이론을 뒷받침할 만한 팩트는 없어요. 누군가가 버뮤다 삼각지대에 관한 책에서 이 근거 없는 얘기를 쓴 적이 있고 그 이후로 일부 사람들이 그걸 지지하고 있죠. 그러나 전자장치와 관련된 이상한 점은 있어요. 국제우주정거장의 우주 비행사들은 버뮤다 삼각지 영역에서 지구의 자기장이 약화되는 걸 알아차렸어요. 자기장은 태양 복사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에요. 삼각지 위로 태양 광선의 입자들이 행성의 다른 어느 곳보다 빠르게 움직여요. 이것이 지구 대기권을 비행하는 인공위성의 전자제품의 불안정한 작동을 이야기해요. 하지만 이건 배나 비행기엔 적용되진 않아요. 또 버뮤다 삼각지가 항법 오류를 일으키는 자기 이상의 중심이라는 설도 있어요. 하지만 이 지역의 자기 지도를 정기적으로 확인해도 아무 이상 없었어요. 그곳에 도착하니 물은 잔잔하고 시야 안에 다가오는 폭풍도 없었어요. 나침판을 보았는데 화살표가 좌우로 움직이는 게 보여요. 오, 안 돼. 시작됐어요. 공포가 밀려오고 여러분 이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배의 운전대를 빠르게 돌립니다. 멈춰봐요. 이 지역에서의 나침판의 이상 작동에 대한 설명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버뮤다 삼각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희귀한 곳 중 하나로 진북과 자북이 정확히 같은 방향에 있는 곳이죠. 진북은 우리 행성의 지리적 북극점을 말해요. 지구 주위를 끊임없이 떠돌아다니는 자북은 자북극으로 향해요. 가끔 이 극들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는 직선은 무편각선이라고 불려요. 만약 이 선에 들어가게 되면 나침판이 북쪽을 정확하게 가리키지 못하고 이상하게 작동할 거예요. 여러분 20세기 초 버뮤다 삼각지를 항해하는 배의 선장이라고 상상해보세요. 북쪽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해안에 갈 수 있어요. 나침판을 보는데 잘못 가리키고 있네요. 여러분은 원래 항로를 이탈해 잘못된 방향으로 항해하고 있어요. 삼각지대 근처엔 작은 섬들이 즐비한 카리브해가 있어요. 이곳의 해저는 별로 안 깊어요. 배는 얕은 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배는 모래톱에 갇혔고 여러분은 대체 자신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만약 21세기였다면 배의 선장은 GPS와 다른 현대적인 내비게이션을 이용해 해안가에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번엔 나침판이 제대로 작동할 거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버뮤다 삼각지대 영역에서 자북극점이 진북과 오랫동안 일치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편각선은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여기서 배들이 사라졌어요. 사실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대서양 전역에는 더 많은 배들이 사라진 곳들이 있어요. 심지어 버뮤다 삼각지대는 그런 곳들 중 10위권에 들지도 못해요. 이곳에서 많은 배들이 사라지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대서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뱃길 중 하나가 버뮤다 삼각지대를 통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 곳에 배가 많을수록 난파선도 많아져요. 간단한 확률 문제죠. 다른 이론에 따르면 이 지역에 시공간에 균열이 있다고 해요. 배와 비행기는 이 틈으로 떨어져 결국 과거나 미래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설에 대한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 어딘가에 균열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외계 문명의 기지는 버뮤다 삼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요. 다른 은하계 방문객들이 선원들과 함께 배를 훔쳐가기 때문에 아무도 배의 잔해를 발견 못하는 거라고 말해요. 이것 또한 과학적인 명분이 없는 유명한 설이죠. 여긴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침몰한 배는 이곳에 찾을 수 없어요. 침몰하는 배는 약 5,800m의 깊이로 가라앉게 될 거예요. 거대한 압력과 거리로 인해 배를 찾는 건 어렵죠. 또 근처에 푸에르토리코 해구가 있어요. 이 해구의 어떤 곳은
수심이 8,000m에 이릅니다. 삼각지 어딘가에 크라켄이 살고 있어요. 이것은 배를 침몰시키는 거대한 오징어이며 선원들 사이에 퍼진 전설이죠. 그러나 거대 오징어는 바다 깊은 곳에 살아요. 기차 절반 크기까지 자랄 수 있으나 대형 선박을 침몰시킨 사례는 기록된 바 없어요. 그리고 버뮤다 삼각지대에선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어요. 과거 사람들은 이 생물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이들을 처음 봤을 때 거대하고 끔찍한 괴물로 묘사했던 거죠. 대왕 오징어는 지구상에서 가장 찾기 힘든 생물 중 하나인데 과학자들은 이들을 찾기 위해 음파 탐지 장비를 사용해야 했어요. 오징어들은 어둡고 깊은 곳을 떠나는 걸 싫어하며 어떠한 배 소리도 무서워할 거예요. 버뮤다 삼각지 미스터리에 대한 더 현실적인 가설은 메탄입니다. 이 지역의 해저 밑에서 이 가스에 다량 침전물을 찾을 수 있어요. 거기서 메탄이 물속으로 방출되어 이건 표면으로 빠르게 떠오르는 거대한 거품의 형태를 띠어요. 그런 다음 이 가스는 물을 거의 끓게 만들어 배를 침몰시키는 파도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론은 꽤 현실적이지만 많은 연구를 통해 이 지역의 메탄 농도가 증가했다는 사실은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이 현상이 발생한 건 15,000년 전이었어요. 또 다른 신빙성 있는 이론은 거대파의 출현을 시사해요. 바람 한 점 없는 맑고 잔잔한 바다를 상상해보세요. 갑자기 시끄럽게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몇 초 후에 30m 높이의 거대한 파도가 잔잔한 수면에 나타나 여러분의 배 위로 떨어져요. 몇몇 과학자들은 거대파는 강한 역풍과 수면 해류가 충돌해서 생성된다고 믿고 있죠. 난리와 한류의 충돌로 인해 파도가 생성된다고 주장하는 버전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이론은 파도가 운동성 흡혈에 의해 형성된다는 거예요. 특정 자연 조건에서 파도는 운동 에너지를 교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파도 중에 다른 모든 파도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흡혈귀 파도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를 충분히 축적하면 흡혈귀 파도는 모든 걸 밖으로 쏟아내요. 이게 충격의 힘과 파도의 갑작스러운 소멸을 설명해 주죠. 이 현상은 세계의 모든 바다에서 관찰됐지만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가장 자주 일어난다는 증거는 없어요. 거대파가 그곳에 나타났다면 고요한 때는 아니었을 거예요. 버뮤다 삼각지에서 배가 사라지는 주된 이유는 불안한 바다 때문이에요. 그곳에서는 심한 폭풍과 허리케인이 자주 일어나요. 그건 버뮤다 섬이 뇌우를 삼각지대로 밀어넣는 고기압 지대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걸 거예요. 거대한 파도가 순식간에 배를 전복시키고 천둥과 번개가 비행기 전자장치를 무력화시키죠. 여기엔 전혀 이상한 게 없어요. 폭풍과 배 실종은 모든 바다에서 일어나요. 하지만 정확하게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생겨났죠. 이 모든 건 20세기 중반 아틀란티스가 삼각지 물속에 있다는 책이 출판되면서부터 시작됐죠. 아무 증거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이 불가사의한 이론을 너무 좋아해서 그 이론을 토대로 말을 지어냈죠. 이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새로운 책도 쓰기 시작했죠. 삼각지의 환상성에 헌신하던 각각의 자료들은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라 다른 책이나 영화에 대한 이론에서 따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주제가 인기를 끌면 그걸로 돈을 벌 수 있어요. 독자들은 그걸 즐기고 작가들은 보상을 받는 거죠.